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준다고 하죠. 그래서 노화로 인한 근력 약화는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특히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골절로 인해서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 욕창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헬스토픽에서는요, 근육에 생기는 질병인 이 욕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두영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사실 지금 뼈와 근육 얘기하니까 저는 네. 정말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죠.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더 챙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이 건물도 네. 오래되면 이 철근 콘크리트가 약해지고 벽도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 장기가 아무리 튼튼해도 이 나이가 들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인데요. 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나빠지는 속도를 줄일 수는 있어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나이 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낙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은 다른 말로 뼈가 약해지고 살이 약해지면은 낙상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한번 들어 놓으면은 욕창 같은 게 생겨서 평생 좀 끝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병원 입원실에 갔더니 거기에 욕창주의라고 좀 많이 한말이 붙어있죠.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낙상이나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눕게 되면 또 욕창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욕창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예, 침대에 눕거나 네. 휠체어 같은 데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은 그 피부가 탄력을 잃고 짓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욕창인데요. 이 혼자서 움직이지 못해서 눕거나 앉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중증 환자나 노인에게 잘 생깁니다. 보통 사람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이 쑤시고 막 저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 감각이 떨어져서 몸을 이렇게 뒤적거리지는 통증을 못 느끼게 되고 또 통증을 느낀다고 해도 몸을 뒤적거릴 기력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뼈가 좀 도드라진 부위, 예를 들어서 이제 발꿈치처럼 도드라진 부위는 피부가 근육이 약하거든요. 이런 부위가 이 바닥에 닿아서 피가 짓무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운 상태라면은 엉덩이 꼬리뼈나 이 발 뒤꿈치 같은 데고, 그렇겠죠. 앉은 상태라면은 이제 엉덩이 부위와 이제 팔꿈치 같은 부위, 이런 네. 부위가 바닥에 오랫동안 닿아서 짓무르고, 짓무러지면 이제 곪고 썩게 되는 이런 과정이 욕창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정말 네. 많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 같은 경우에 또 사실 자세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네. 욕창이 좀 쉽게 생길 것 같은데, 욕창도 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욕창은 이렇게 이제 근육이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네네네. 잘 생기는데요.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짓무르게 되는데, 이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피부가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살짝 부은 형태인데, 2단계가 되면은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고 이 진물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3단계가 되면은 이제 골문 부위가 피부를 파고들어서 지방층까지 보이게 되고, 이 4단계가 되면은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는데, 2단계까지는 간단한 드레싱 치료로 회복 가능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네네네. 3단계부터는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좀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피가 어떻게 보면 피부가 이제 곪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의외로 정말 고통이 좀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끔찍하잖아요. 네. 이렇게 욕창으로 고통받는 환자 어느 정도 됐나요? 이 욕창은 그 특성상 나이가 많을수록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욕창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4년에 19,000명 선에서 작년 2018년에 한 25,000명 정도로 4년 동안 6,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 환자가 4년 동안 6,000명이라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 증가율로 보면은 33%나 됩니다. 이 발생 시기로 보면은 날이 추워지는 이제 11월부터 한 1월 정도, 그러니까 겨울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추우니까
움직이기 싫어서 좀 그런 증상이 더 많은 네, 거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이로 보면은 70대, 80대 환자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특히 이제 검은 막대 여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 것은 결국 여성이 좀 운동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데다가 이 노령층은 아무래도 여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고령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욕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욕창이 어떻게 보면 고령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따라다닐 것 같아요. 네. 아, 이 어두운 그림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따라다니는 표현이 바로 그건데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또 가난할수록 욕창 환자가 많아지는 증상입니다. 이 서울대 이 보라매 병원이 조사를 했더니 욕창은 환자의 90% 이상이 연세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치매나 뇌졸중 같은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욕창을 앓을 확률이 2배나 높아지고요. 이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은 환자인데 이 접근성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멀리 가야 되고 규모가 작은 병원에 입원할수록 욕창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더 치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고 또 노인 병권율이 가장 높은 데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욕창이 어두운 그림자가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후두부와 뭐 등, 엉치뼈, 그다음에 발목, 발꿈치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2시간마다 이렇게 위치를 좀 변경해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